네, 반갑습니다. 셋째 주 두 번째 기초물리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 즉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여기 적어놨듯이 1차원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접했던 게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위를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속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평균 속도와 즉 V바가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이러한 식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순간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순간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만 간다는 것만 해준다. 그래서 이걸 델타 T분의 델타 V로 해서 델타 X로 해서 A로 한다, V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속도를 공부했는데요. 가속도는 속도의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영어로는 acceleration.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글자 A를 따서 평균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간 가속도는 다시 리미터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개념을 써서 델타 T가 제로로 간다는 그 개념을 써서 우리가 미분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한 1차원에 있어서 일정한 가속도 운동에 있어서 즉 이 운동하는 동안 뭐가 일정하다? A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운동을 말하냐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또는 감소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은 제가 이 매직 펜을 들고 있는데 이 마크보드가 제 손을 떠났을 적에 이 하는 운동 처음에 0이었죠 속도가.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놓아버리면은 지구가 따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 매직 펜이 점점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속도를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 중력에 의해서 발생한 가속도라는 의미인데요. 아주 일정하게 우리가 알기로는 9.8m per second 제곱, 즉 1초 동안에 속도가 9.8m씩 미터 per second씩 계속 증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럴 적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도 그려뒀는데 우리가 이 일정한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Y축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그릴 수 있는데요. X축은 계속해서 시간입니다. Y축이 자, A라고 할 적이에요. 단위가 뭘까요? 미터 per 세컨드 제곱일 겁니다. 이럴 적에 A가 일정하다는 이 운동을 나타내려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 자,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변하더라도 Y 값, 즉 A 값은 변하지 않는 이러한 수평선을 그려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운동인데 시간이 이렇게 진행될 적에 이 운동을 속도와 우리가 시간과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린다면은 책에 그림 2-11의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 속도가 제로일 수도 있지만 제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적에 이러한 유니폼하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똑같은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T 세컨드고요. Y축을 X로 잡아봅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0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0에서 출발 안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2차 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접선의 각각의 기울기는요, 요즘에서의 속도가 됩니다. 여기서의 기울기는요,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일정한 가속도 운동에서는 항상 순간 속도와 평균 가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가속도를 구할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A는 어떻게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두 점을 잡고요. 이 점을 우리가 V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점과 만약에 이 점이라고 합시다. t = 0를 찍게. 그러면은요, 이걸 써보면은 tf 나중에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나중에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것의 의미잖아요. 그럴 적에 tf는 여기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t 시간이라고 하고요. ti는 여기 있는데 0이라고 합시다. 그럴 적에 이 속도가 지금 t = 0에서의 속도라고 해서 v0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v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가 뭐 이걸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이 조건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tf 대신에 t를 넣고요. ti 대신에 0을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0이 내 속도니까. 그 다음 vf는요, v라고 넣고요. v0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t를 꼭 해주고요. v는 이런 식으로 v0 더하기 at라는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속도와 시간에 대한 일반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책의 36페이지의 2.6식입니다. 2.6식.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적에 이런 그래프에서 언제든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순간 속력을 구해보면요. V바는 어떻게 되죠?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어떻게 돼요? 속도를 그냥 더한 거죠, 그죠? V0 더하기 V. 이 속도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나누기 2 해주면은 그냥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평균의 개념입니다. 속도 두 개 더해놓고 그냥 2로 나눠주는 거. 우리가 주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평균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럴 적에 우리가 이제 x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면요. 델타 x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요. 델타 x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여기 쓸게요. 델타 x는 당연히 xf 자 위치의 변화입니다.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위치 빼기 처음 위치를 나타내죠, 그죠? 그럴 적에 이때 우리가 xf를 x로 두고요. x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t = 0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xf가 될 것이고요. 왜요? 시간 t = tf인 경우니까. 그때 그거를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 일찍에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시간 t에서 이 위치와 시간과 또는 가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식이 뭐냐면요. 이 식은 일반적인 시간 t에 대해서 속도와 가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그래프 같이 보고 일반적인 시간 t에 대해서요. t에 대해서 이 위치와 x, 이 위치와 시간과 가속도 그리고 초기 속도 y 관계를 나타낸 식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럴 적에 델타 x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델타 x는 x 평균적으로 어떤 시간 동안에 간 거리라고 볼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위치의 변화는요. 위치의 변화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일정한 가속도인 경우를 받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분의 1에다가요. V바 대신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V0 더하기 V의 T가 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요 평균 속도를 여기에 구해놨습니다. 요거 대신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운동이 지금 평균의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곱하기 진행한 시간을 곱하면은요 우리가 이래 된다.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평균 속도 이게 안 주어서 놔뒀죠. 요래 되죠, 그죠? 이거 언제든지 이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TF 빼기 TI 아까 쓴 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이럴 적에 TF는 지금 뭐라고 잡았다고요? T로 잡았어요. 빼기 0으로 잡았죠, TI를. 그 다음에 XF 빼기 XI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 썼습니다. 델타 X, 이게 X,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V바 썼고요. T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V바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언제요?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 그래서 2-8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식 2-8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식 2-8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델타 X는 어떻게 됩니까? 풀어보면은 2분의 1 여기에다가요 2.6의 V를 대입을 해야 돼요. 자, 이 식을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요 여기 쓸게요. V0에다가요 더하기 V0 더하기 AT를 한번 더 써야 되겠다, 그죠? V0 더하기 AT에 T를 써줘야 되죠. 자, 다시 V0는 그대로 왔고요. 이 V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V0 2분의 1 한 번 더 써줄게요. V0 더하기 V0 2V0 되겠다, 그죠? 더하기 AT에 T가 되고요.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식은 이걸로 써볼게요. 그러면 V0에 T 2하고 2분은 없어지고요. 더하기 이거는 2분의 1 AT에다가 T 하면 더 있으니까 2분의 1 A의 T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2-9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속도와 델타 X1의 관계로 우리가 한번 해준다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체계대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시간에 대해서요. 시간을 소구해 주면 되거든요. T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T는요. A분의요. V 빼기 V0가 되죠. 맞습니까? V에다가 빼기 V0를 해주고 A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요거를 이 식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그러면요. 집에서 여러분 책에도 계산해 보는데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의 델타 X라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저 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델타 x가 뭐라고요? v0에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죠. 이 식에서 이 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t가 여기 없죠? 그러니까 t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에.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v0에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v 빼기 v0를 놓고요. 맞죠? 더하기 2분의 1 a에다가요. a분의 v 빼기 v0에 전체 제곱을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거 제곱을 하고요. 여기 a 제곱이 되죠? 여기 제곱, 여기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 a 없어지고요. 2a라는 거 여기 곱해요. 양변에 2a를 곱합니다. 그러면 2a에 델타 x가 되고요. 2a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a 없어지고 2 곱해지고 2v0에 v 빼기 v0가 되고요. 더하기 2a를 곱했으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v 빼기 v0에 제곱만 남습니다. 마지막 턴에서는요. 2a를 곱해줬으니까. 그래서 벌써 이 좌변은 요거 똑같아요. 요거를 풀어서 계산하면은요.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거 제곱을 풀어가지고 하면요. 이것이 2 한번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이니까 2v0 v 빼기 2v0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v제곱 마이너스 2vv0 더하기 v0 제곱이죠. 이거 완전 제곱을 풀면은 그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죠.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v제곱 남고요. 빼기 v0 제곱 여기 마이너스 2v0 제곱 있으니까 v0 제곱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우리는 또 하나의 등가 속도에 관한 식으로 구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한 가속도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식을 3개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속도와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 V는 V0 더하기 AT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델타 X 이거는 X 빼기 X0인데요. 이것은 맞죠? 이것은 V0 T에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다. 마지막 금방 제가 유도했던 2A의 델타 X는요 V제곱 마이너스 V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3개의 식을 머릿속에 굉장히 외워둬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표 2.4에 잘 나와 있습니다. 표 2.4에 이거를 고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V제곱은 요걸 넘겨줘서요. V0 제곱 더하기 2A의 델타 X가 이렇게 되어있죠. 똑같은 식이죠. 그죠? 37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제 2.4 자동차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 공식들을 잘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 3개의 식만. 근데 식을 시험 칠 적에는요 식을 유도하는 문제는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도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이 그러니까 공식들을 주어진 공식들을 잘 외워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함께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예제를 지금 다 풀어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제에서 거의 80% 이상의 문제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낼 겁니다. 예제에서요. 예제가 좋은 점이 뭔가요? 예제는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어떻습니까? 책에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풀이를 다 읽어본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설명을 자세히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예제를 스스로 풀어보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익혀져요. 여러분들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지금부터 풀면서 잘 여러분들의 그 노트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만. 아니면 저 같으면 이런 공식들과 예제를 잘 정리해 놓을 것 같아요. 그게 시험 공부죠 뭐. 그래서 시험 실직에는요 한 일주일 동안 기초물리학은 우리가 한 4장까지 나가면 잘 나갈 것 같은데요. 4장까지 나오는 예제 한 25개 정도? 그 정도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한다면은 중간고사에서 뭐 80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설명을 해도 근데 대부분의 한 70% 이상의 학생들은 60점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지난 수년간 기초물리학 중간고사 점수가 40점이 안 됐습니다. 예제에서 항상 내매도 불구하고 어떨 땐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한 대여섯 문제는요 수치도 안 바꿀 거예요. 예제에서 주어진 그대로의 조건으로 내는데도 잘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적에는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예제는 책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풀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2.4는 자동차 경주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학식을 응용해 보는 게 우리 목표인데 운동학식이라는 것은 이런 식을 말합니다. 자, 1차원 가속도 운동에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에 있어서 속도와 시간을 나타내주는 가속도와 시간 관계를 나타내주는 운동식. 그 다음에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운동학식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경주용 자동차가요. 정지 상태에서 자, 정지 상태라는 말은 뭡니까? 자, 정지 상태 V가 제로라는 말이죠. 언제요? t 이퀄 제로에서 속도가 0이었다. A가 일정한데요. 5m/s 제곱의 비율로 가속됩니다. 그럼 출발적으로부터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주어진 조건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출발점으로부터 100피트 지난 후에 차의 속도.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을 수식화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요. 자, 출발점으로부터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이전까지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위치의 변화죠. 델타 x가 100피트인 요 점을 여기 차가 이렇게 있다가요. 요 점을 지나갈 적에 이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서 이때 속도가 얼마나 되겠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맞네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가르쳐드리면요. 주어진 것이 V와 T와 그 다음에 A가 되고요. 델타 X를 주고 나서 모르는 V를 구하래요. 지금. 자, 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 때 이 주어진 조건에서 이때 T가 뭔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알 수는 없죠. 주어진 조건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델타 X가 주어졌고요. A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 V0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게 V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식을 마지막 식, 요 식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요 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볼게요. 2A의 델타 X는 V를 구하라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 있는 식 그대로 가져올게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V0제곱 더하기 2A의 델타 X라고 합시다. 맞습니까? 요 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요게 주어져 있고요. 0으로 주어졌죠? A 주어졌습니다. 델타 X 주어졌죠?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미터의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30.05m 30.5m라고 계산하셨습니다. 1피트가 30. 1핏이
30.26인가 30.45인가 53가 그렇거든요. 센티미터. 그래서 100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환산해 주니까 30.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V를 구하니까 이거는 V0가 되게 되죠. 0이죠. 요 그대로 가져오고요. 더하기 2 곱하기 A 5m고요. 델타 X가 30.5가 됩니다. 그러면은 10이 되니까 305가 되네요. 305m 단위가 세크의 전체 제곱이겠다. 그죠? 왜냐면 V 제곱이니까. 그래서 V는 어떻게 되죠? 루트를 칠해주면 된다. 루트 305 이렇게 하니까 15면은 225 16이면요 190 아니죠 256이죠. 그러니까 16점 얼마 되겠다. 그죠? 17.5네요 답이. 17.5 이게 17.5 미터 퍼 세컨드.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17.5번입니다. 그 다음 B번 뭘 묻는 걸까요? 이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처음에 뭐라 했죠? T가 모른다. 다음 T를 구해라. B번 이때 T를 구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V를 구했어요. V를 알고 V0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식에서 우리가 A도 아니까 요식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는 V0 더하기 AT에서 뭘 구하라? T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죠? T는 요식으로부터 A분의 V 빼기 V0가 되거든요. 요거 나눠주고, 요거 먼저 넘겨주고 A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가 5가 되고요. V는요 17.5 빼기 V0가 뭐였죠? 0이에요. 그래서 3.5 세컨드가 되네요. 3.5 세컨드 답이 맞습니까? 맞네요. 3.5 세컨드가 되고요.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번에 뭘 구하라는 겁니까? C번이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래요. C번. 자,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보자. 평균 속도를 구하는 시간 계획이 아까 있었죠, 그죠? V바가 뭐였습니까? V바는요, 첫 번째 이 개념 정의식 그대로를 써보면은 델타 T분의 델타 X다. 그래서 TF 빼기 TI분의 XF 빼기 XI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XF가 이렇게 주어져 델타 X는 여기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 금방 구한 그 시간 델타 T 이때 요게 맞겠네. 그죠? 책에 이거 다 써놨는데 요 식을 그대로 이해합시다. 델타 T가 뭐죠? 요 T가 그냥 델타 T가 되죠. 왜냐면 T I가 제로니까요. 그래서 델타 T는 3.5 빼기 0이고요. 델타 X는요 30.5m입니다. 이러니까 8점 몇 초 되네요. 8.71 미터 per second라 그죠? 왜? 평균 속도니까 8.71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적었던 V바는 어떻게 되죠? 2분의 V0 더하기 V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V바는 2분의 V0 더하기 V니까 근데 이 V0가 제로죠. 지금 여기서는 제로고요. V를 금방 구한 거를 넣으니까 2분의 어떻게 됩니까? 2분의요 17.5를 넣어야 되죠. 그죠? 17.5를 넣으니까 똑같이 답이 8.71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게 되죠.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나오는데 값은 똑같이 나오게 돼. 계산 수치가 다를 뿐이지 개념으로 같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우리가 땀 예제가 지금 연속 3개에서 나오는데요. 왜냐면은 1차원 가속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 2.6을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2.5는 여러분 집에서 잘 이해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2.6 똑같이 예제 2.5나 2.6은 2.7까지 이 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은 그대로 둬야 되거든요. 어째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요. 자, 보십시다. 예제 2.6을 한번 보시면요. 주어진 게 뭘까요? 이거는 활주로 길이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충분히 이륙하기 위한 또는 착륙하기 위한 활주로의 길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보통 제트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가 조금 자 V0가요. 착륙을 시작할 때 V0가 1.6 곱하기 10의 제곱 단위가 좀 애매하네. 마일 퍼 아워랍니다. 자 1.6km에다 4.600초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가속도인데요.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1.0 마일 퍼 아워인데 시간 비율이 또 세컨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서 이 문제를 택했습니다. 이 등가속도로 자, 이 비율로 감소갑니다. 등가속도로 감소합니다. 이때 만일 착륙 후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1초 동안 자 착륙을 하는데요. 브레이크 밟기 전에 1초 동안에 1.6 곱하기 자 비행기가 내려와서요. 그 다음에 V0가 1.6 곱하기 10의 제곱마일 파워 맞죠? 그죠? 이거를 1초 동안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밟고 나서 이러한 가속도로 속도가 감소하죠. 이럴 적에 비행기가 정지할 때까지 자 비행기가 정지할 때까지 문제가 뭐냐면요. 비행기가 정지할 때까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비행기가 정지했다. 정지했다는 말은 여기서 V가 제로로 갔다는 말이죠. 그죠? V가 제로가 되는 이런 말입니다. 정지했다는 말은 그럴 적에까지의 전체 변이 지금 비행기가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서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가는데 1초 동안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1초 동안은 브레이크 안 밟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까지 가서 정지하는 데까지 즉 요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게 뭐냐면요. A가 주어져 있고 V0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V가 주어져 있어요. 델타 X 구해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구하는 게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A의 델타 X가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근데 전체 길이는 요 델타 X만으로는 안 되죠. 왜냐면요.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1초 동안 뭐라고요? 등속도 운동으로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타 X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브레이크를 저기 적어줄게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까지의 거리죠. 자, 그런데 전체 운동을 생각하면은 브레이크 밟기 전에도 1초 동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 활주로를 생각할 때는 이 길이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밟은 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요. 델타 x를 구하는 거니까 델타 x는 어떻게 되죠? 2a분의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가 이거 계산해 보면은요, 책에 단위를 환산해 놨습니다. 마이너스에 4.47 m/s 제곱이라고 환산해 놨고요. 어떻게 하느냐? 1마일이 1600m예요. 아워는 3.600입니다. 그래서 아워 맞죠? 1.0 맞네요. 1.60 곱하기 10이죠. A는 잘못했네요. 제가 10마일입니다. 죄송해요. 10.0입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건 16,000이 될 것이고요. 왜냐면은 1마일이 1600m니까 16,000 나누기 3600 하니까 4.47이 나옵니다. 그 마이너스의 개념, 속도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V0를 또 밑으로 고치니까 71.5m/s예요. 이게 71.5m/s. 이것을 여기 대입을 해주니까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요 마이너스 4.47 m/s 제곱이 되고요. V제곱은 제로죠? 정지했으니까 나중에 속도가 제로였으니까 정지한다. V0는요 71.5입니다. 제곱이죠.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요 572m입니다. 이게 572m. 자,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나서 1초 동안에는 요 1초 동안의 거리를 더 더해주는 1초 동안에는 지금 브레이크 밟기 전에 1초 동안에 등속도 운동을 가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 활주로 거리,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요, 요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등속도, 즉 1초 더해줘야 됩니다. 등속도 운동은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v는 그냥 x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요, 델타 x는 어떻게 되죠? v의 그냥 t, 델타 t가 됩니다. 왜요? v 바가 델타 t분의 델타 x였잖아요. 우리가 처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등속, 그러면 이게 속도 일정하니까 여기 곱해주면 델타 x가 나오죠. 그래서 v가 어떻게 되죠? 71.5m/s. 71. 시간이요? 1초라고 그랬어요. 왜? 1초 동안에 브레이크 밟기 전에 1초 동안에 등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71.5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주죠. 그래서 전체 델타 x 전체는요, 전체 활주로 필요한 거리는 요거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등속도가 되죠. 그래서 572 더하기 71.5가 되니까 643.5m가 됩니다. 643.5m, 약 643m가 된다고 4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대할 적에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등속도 운동을 1초로 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내리고 나서 1초 동안에는 등속도, 나머지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가서 여기에 정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여기하고 1초하고 요 시간 동안은 운동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등속도 운동, 여기는 이거로부터 등가속도 운동에서 진행되는 거리 더하기 등속도 운동에 진행되는 거리를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1차원 일정한 가속도 운동의 특별한 경우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 인강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